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자,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톤으로 사투리 없이. 사투리 없이. 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충구 선생님입니다. 광수 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또 뭐라고 할 거죠? 드디어 3편. 3편. 네. 좀 처음에 인사를 길게 하면 또 뭐라 할까봐. 네. 빨리빨리. 빨리 네.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는 네.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화두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1학기 말이니까 어떤 선택 과목 관련돼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리즈로 좀 준비를 했는데 시리즈 몇 부죠? 대학 드라마 수준은 안 되고요. 네. 그래도 우리 7월까지는 이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거에서 제일 첫 번째 바로 여러분들 선택 과목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메이저 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맵이 뭐죠? 학생들이 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네. 그 메이저라고 하는 게 보통 전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죠. 전공. 그래서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지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께 들어본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빅데이터랑 이제 AI 이용해서 우리 전공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가 또 있나 봐요. 당연히 이제 무료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면서 뭐 선택 과목이나 이제 우리 대학 아무래도 학과에 대한 우리가 또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이저 맵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그 일반적 포털 사이트에다 이 메이저 맵이라고 쳐볼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맞춰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사이트인가 봐요. 저 보니까 어때요? 뭔가 뭐 복잡하고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고려대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화면에 표시된 요 학과들이 바로 이 고려대에 있는 대부분의 학과들을 이렇게 지능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학과를 우리가 탐색하거나 이럴 때 좀 주요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서 우리 경영학과 한번 찾아볼까요? 경영학과. 네. 자, 경영학과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경영학과를 딱 찾으니까 선생님이 거기 커서를 딱 올리니까 국제학부랑 연결된 모습이 보이고 네. 또 경제학과랑 또 연결된 모습이 보이고 산업경영공학부 또 보건정책관리학부 뭐 이런 것들이 경영학과랑 배우게 되는 과목이 비슷하다. 겹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학생들 이제 선택 과목을 정리를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뭘까요? 선택 과목 할 때. 네네. 저는 뭘 들어야 할까요? 그게 제일 많겠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심에 둬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진로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나 영어라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 과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이제 하고자 하는 꿈인 진로에 대한 그게 결정이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대학의 학과들을 이제 탐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첫 번째 질문이 선생님 아직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직 그러니까 꿈이 확실치 않은데 어떻게 이제 학과를 정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메이저 맵을 통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게 중심학과라는 표현을 써요. 중심학과. 허브학과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 허브학과나 또는 중심학과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요건 어차피 나중에 국제학부에도 연관이 되고 경제학과에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뭐 산업경영공학부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심학과를 먼저 한번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단과 대학이 결정이 됐다면 여기 한번 발을 하나 쓱 들여놓으면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좀 더 이게 구체화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네. 보다가 네. 이 동그라미의 어떤 크고 작은 표시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 학과에 이제 뭐 입시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모집 인원. 그래서 뭐 동그라미 크면 이제 모집하는 인원이 좀 어떻다? 많다. 네, 많다. 아, 이렇게 모집 보시면 인원? 좋겠고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영학과나 그럼 예를 들어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기계공학과가 또 있네요. 그렇죠. 이 기계공학과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 학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신소재, 바이오, 전기전자, 건축, 화공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의 바운더리 또는 학과에 대한 이제 어떤 경계를 정할 때 이런 이제 학과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떡하니 이제 하나 보게 되면 물리학과가 딱 보이네요. 근데 네, 이제 물리학과. 물리학과는 마지막에 있으면서 연결된 학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렇게 보면. 그러네요, 좀. 네네네. 그래서 끝에 있고. 이런 거 이제 섬학과? 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요거는 이제 어느 전문 분야로 이제 한층 뻗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메이저 맵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예를 들어 그러면 경영학과 요걸 우리가 한번 딱 클릭을 해보면 네, 뭔가 또 화면이 뜨네요, 새롭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여기 막 글씨들이 막 이렇게 떠 있어요. 이 워드 클라우드를 이제 표현한 게 무엇이냐면 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전공 과목들이나 실제로 다루게 되는 키워드들이 표시가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이 키워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중요성이 좀 더 많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도 때문에 그 글자 크기가 크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경영학과에 대해서 막연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거 소셜 서비스, 회계, 마케팅, 뭐 채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구나. 재무네요. 그래서 협상이나 상품, 뭐 혁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 나한테 만약에 요 학과들을 보면서 좀 관심 가는 키워드가 있다. 하나 좀 이 금융 관련해서 요게 좀 관심이 되는 분야다 하면 이 금융을 딱 누르게 되면 이 금융 기관하고 관련된 키워드에 전국에 있는 학과들이 학과들이 이렇게 딱 우리가 정렬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어떤 경영학과를 치면은 검색 결과는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학과를 선택할 때도 어떤 다른 대학과의 비교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고려대 경영과 서강대 경영은 또 이걸 이제 워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학들이 어떤 차이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이걸 딱 보게 되면 어떤 좀 생각이 드는 게 없어요? 내가 만약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네. 고려대 경영학과에서 요구하는 것들 나중에 배우게 되는 것들 이런 거네? 그러면 학교 생활을 하다가 네. 요런 거 관련해서 토론이나 동아리나 그렇죠. 독서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학종을 준비하는 그렇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있기 때문에 맵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요건 아주 꿀팁이네요. 동아리를 만들 때 요거를 좀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의 창업 동아리도 만들 수 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오늘 이 사이트를 이제 추천하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선택 과목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선택 과목 관련된 게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초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를 뜻해요.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면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이냐도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다. 좋네요. 이거는 학생들이 그렇죠. 보기에. 그다음에 탐구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탐구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 만약에 이 생명과학이 나오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생명과학도 보이고 역시 사탐 과목들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네요. 사탐 과목들이 보이고 기타도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아마 이런 실용 경제나 창의 경영 이런 과목들. 그래서 만약에 이 과목들이 학교에 사실 개설이 되어 있다면 만약 내가 경영학과를 지원하려고 한다
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경영학과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사실 간접 경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우리가 독서 부분을 빠뜨릴 수 없는데 그렇죠. 독서. 그랬을 때 거기에 관련된 뭘 읽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뭐 도서관에 가서 경영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런 사이트들에서 숫자로 경영하라 뭐 이런 다양한 책들이 있구나. 그럼 이런 책들 중에 내가 검색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책을 찾아서 또 읽어보면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아우, 좋은 정보 많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 얘기를 조금 해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좀 요즘은 대학들이 어떠냐면요, 학과명을 들었을 때 좀 이게 도대체 뭘 하는 학과지? 맞아요. 그런 학과들 네, 네. 굉장히 요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서강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서강대학교가 이렇게 보이고 서강대는 그 뭐 단과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맞지 않네요. 고대보다는. 근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아트 앤 테크놀로지. 뭐 아, 같아요? 예술과 기술 관련된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랬을 때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 그럼 한번 이거 눌러보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애니메이션, 게임, 디자인, 스튜디오 이런 것도 보이고 여기 보면 뭐 관리, 소통, 스토리, 그 디지털이라는 게 또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과 계열의 그런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지 않을까. 그런데 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서강대다 보니까 좀 나 그 마음엔 들어 이과. 네. 나 그러면 애니메이션 동아리도 들었고 뭐 이런 편집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여기 좀 마음이 끌리는데 서강대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학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뭘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여기 메뉴가 있는데 네. 전공 분야 검색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전공 분야가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많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찾아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저번 시간에 우리 간호 한번 쳐볼까요? 그럴까요? 간호. 네, 간호.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거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간호학기 있고 간호보건교육이 또 있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보건교사.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는 거니까 간호학을 한번 쳐보면 간호학부터. 네네. 와 정말 많은 단어가 보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많네요. 너무 많아.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이제 뭐 간호학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간호를 치거나 간호학을 치면 관련 대학들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왜 그 어디가 사이트에서 대학이 어디 있을까 해서 학과들 찾았을 때도 가능하지만 이 메이저 맵에서도 이제 바로 이렇게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를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검색이 굉장히 편하네요. 네네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모집 인원들하고 전년도 이제 뭐 경쟁이 어땠는지 뭐 등록금이 어떻고 뭐 장학금이 어떻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정리된 자료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우리가 간호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 자격증이 필요한 자격증들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꿈을 좀 현실화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이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2019년 좀 지난 거긴 하지만 뭐 취업률 이렇게 해서도 좀 정보들이 정리가 돼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선택 과목들을 조금 선택함에 있어서 또는 이제 우리가 학과를 좀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첫 번째 메이저 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저 맵도 좋고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떠나서 이제 제가 이제 학생 입장에서 이제 한 번 더 물으면 학교에서 결국은 정해야 되잖아요. 누굴 찾아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상담을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이제 역시나 이제 부모님의 조언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그 학생을 조금 오래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는 바로 담임 선생님. 그렇죠.
예, 담임 선생님께 꼭 우리가 그 진로를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 과목들을 선정하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무엇보다 본인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니까 고민 많이 해보시고 네. 이게 내 진로와 관련이 있겠다 싶으면 주저 말고 선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셨으면 책임감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또.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생님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사실 대학에서는 첫 번째 학업 역량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대학에 와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지금 우리가 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네.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내신 성적에 가장 큰 지금 초점을 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내신을 가지고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네. 그 영역에 들어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전공 적합도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과목들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메이저 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선택 과목 정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열심히 녹화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